서울이냐 경기도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사연이고요. 신혼생활을 빌라에서 시작을 했고요. 둘이 살 때는 아주 신혼이니까 오손도손 잘 살고 행복했는데 요것이 이제 만기가 되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해보자. 과연 서울에 해야 될지 경기도로 해야 될지. 자, 그럼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접어드는 신혼부부입니다. 직장과 가장 가까운 서울 풀옵션 빌라에서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둘이 좀 좁더라도 부대끼고 살아보자 패기로 시작했습니다. 실평수 10평이지만 지하철역은 1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었는데 올해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다행히 이번에는 올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다음에는 무조건 올려줘야겠더라고요. 아니면 쫓겨나거나 피부로 확 와닿았습니다. 전세금 올리면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요? 내가 혼자 산다면 걱정은 안 할 텐데 아이 계획도 있다 보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한다면 참 좋았겠지만 돈이 부족하니까 경기도까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아서 경기도로 밀려나는 것 같아 솔직히 속상했어요. 그래도 8호선으로 교통도 편하고 환경도 조용한 경기도 구리에 내 집 마련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옆에 호수도 있어서 마음에 점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전세도 아니고 집 사는 건데 좀 기다려봐. 야, 서울 한번 벗어나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런 반응이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춥고 부대끼더라도 서울에 살아야 한대요. 정말 얼어 죽어도 서울일까요? 저희 부부도 당연히 서울에 살면 좋죠. 하지만 서울은 나홀로 아파트 외곽에 가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요. 부모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잘 모으는 성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무력은 없지만 아쉬운 것 없이 즐기고 살자 성향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외식은 상한 선이 없어요. 둘 다 먹는 걸 좋아해서 식비는 절대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도 괜찮을까부터 고민이 되네요. 주변 친구들은 내 집 마련에 관심도 없고 조언받기도 어려워 눈팅만 하던 구해줘얼부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80%는 마음이 기울었어요. 저희 부부 경기도 구리에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자산을 총 합쳐보니 현금과 포함해서 3억 8천 정도 순자산으로 가지고 계시고 많이 모으셨다. 네, 오 대단하네요. 네네.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두 분 맞벌이 중이시고요. 두 분 소득 합치니 1,000만 원. 월 천이네요. 네, 소득도 좋습니다. 소비를 아까 그렇게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월 지출,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합치니까 500 정도 쓰시네요. 1,000만 원 벌어서 500. 어떻게 보면은 지출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소득 대비 그래도 한 50% 정도. 저축은 그래도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큰 고민. 전세로 신혼생활을 보내다 지금 첫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6억대 선에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얼어 죽어도 서울에서 버텨야 할지 경기도 구리에서 시작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서울이냐 구리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네. 먼저 이 사연자분이 경기도 구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또 경기도 구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왜냐면 드리겠습니다. 구리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또 맞아요. 댓글에서 좀 남겨주셨기 때문에 또 구리에 호재가 있어요. 네, 호재가 이미 실현이 됐죠.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구리는 중랑구 바로 옆에 있어요. 우측에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한 경기도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구리의 생활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리 토평동, 수택동, 여기 위에 바로 인창동. 여기가 바로 구리의 구도심이에요. 옛날부터 구리 사람들이 살던 곳, 여기 조금 위쪽으로 가보면은 갈매동이라고 있어요. 갈매동을 보시면은 이 아파트들이 많진 않은데 좀 아파트 이름이 길죠? 구리 갈매 이스트힐, 구리 갈매 1단지, 갈매 스타일스 이런 아파트 명만 봐도 여기는 아파트가 조금 최근에 지어진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리 신축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도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구도심을 구리 사람들은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원래는 이 연두 색깔을 보이시나요? 네. 이 연두 색깔 이 지하철이 이제 경의중앙선인데 이 경의중앙선밖에 지하철이 없었어요. 근데 경의중앙선의 특징은 강남과
종로, 여의도 같은 일자리를 한 번에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출퇴근으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리에 사시는 분들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약간 좀 애매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올해 여기 마밤. 네, 이 라인 보이시나요? 네, 붉은색 이 구리역에서 이 밑으로 이어지는 장자호수공원역 이렇게 쫙 이어지는 노선이 있죠. 이게 최근에 이렇게 개통이 됐는데 이게 8호선이에요. 구리에서 이 8호선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강동을 지나서 여기 잠실이에요. 잠실. 네. 잠실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노선이 최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남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8호선이 개통되고 이제 구리에서 잠실역까지 한 20분, 그 잠실역에서 강남역까지 한 20분 정도, 그래서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주파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구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한번 보면은 구리역 근처에 있는 여기 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라는 아파트예요. 가격을 볼까요? 네, 30평대 기준으로 저층이 한 9억 7천대, 그리고 한 10층 정도가 한 10억 2천대. 10억이 넘네요. 네, 10억 내외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이 이 신축 아파트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6억 미만 아파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리역 근처, 그리고 이 장자호수공원역이 8호선 근처에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한 6억대에서 한 5억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 중에 하나의 아파트를 좀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생각하게 됐을 때 좀 구리를 좀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팽이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6억 미만인 집을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서 조금 더 예산을 잡게 되면 네. 저희 부부한테는 영끌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나 이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좀 네. 시장이 가뜩이나 좀 어지럽기도 해서 네.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재산 지분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아, 좋아요. 달팽이즈님이 3억 9천 정도 모으셨잖아요. 유동자산이 3억 9천 정도이시고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한 6억 정도의 집을 보고 계신 건데 보통 내 집 마련을 할 때 놓치시는 것들이 많아요. 대출을 얼마 받아서 내 예산이 얼마이고 이 예산으로 어느 지역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달팽이즈님이 지금 본인의 상황으로 구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구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아니라 그게 서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도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금이 3억 9천 있으시죠? 배우자분과 합해서 월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저는 5억대 대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현금을 조금 더 킵을 하고 네네. 좀 대출을 4억 받아서 6억을 갈까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2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단기간에 쓸 계획은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현금 3억 9천 중에서 개인 연금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뭐 보험으로 지금 굴리고 있는 재산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빼가면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겁이 난다 해야 되나? 아, 굴리고 계신 연금이나 보험으로 수익이 나셨거나 아니면 좋은 결과를 얻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액보험 같은 거를 하나 들고 있는데 네네. 든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네. 지금 수익률이 46%긴 하거든요. 오, 그러면 네네. 이제 사실 막 주식이나 이런 거는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기는 한데 ETF 같은 것도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해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런 연금이나 이런 ETF나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내기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지금 2억을 세이브하고 그 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 세이브한 그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의 그 수익보다, 향후의 수익보다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달팽이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수익이 나고 있긴 한데 네네네. 그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아, 네네. 달팽이즈님이 앞으로 공부를 더 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방향도 맞지만은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상품은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네. 일단 지금 현금이 3억 9천 정도 있으시고 유동 자산이 네네. 저는 월 저축액이 거의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제가 아까 5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네네. 부담되시면은 한 네. 4억 정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억으로 갈 수 있는 집을 생각해서 이제 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7억대로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보셨을까요? 7억으로요? 네. 서울 쪽으로는 강동구 이쪽으로는 아울러 아파트 이런 것들 많이 네. 떠가지고 네. 그다음에 수지도 제 영상 보면은 네. 수지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쪽도 살펴보긴 했었는데 네. 엄청 열심히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구리가 딱 보고 너무 좋으셨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그 집을 선택할 때는 네네. 물론 내 기준에서 좋은 것도 봐야 되지만 일단 네. 이 지역을 많이 선택할까? 의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 접근성이거든요. 강남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네. 강남의 직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고 네.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감당 가능한 최대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 지역 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일까를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시면은 3억 9천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월 1,000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달팽이진님이 네. 처음에 구리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7억대 아파트로 할 수 있는 지역도 받고 8억대도 한번 보세요. 8억대요? 네, 8억대도 괜찮아요. 8억대를 보시고 네. 그럼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원리금을 한 달에 얼마 상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소득이 많으신데 비해서 저축이 조금 적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출 중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네. 네. 그 달팽이진님께 감당되는 지출은 네. 4억대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라면은 서울을 볼 것 같고요. 구축 아파트인데 8억대로 마용송도 할 수 있어요. 마용송까지요? 네, 지금 의문이 드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본 거예요. 그렇지. 8억대까지. 아, 모르는 네. 거지. 지금 뭐 가격이 뭐 구리가 6억이고 마용성 구축이 8억이잖아요.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가격이 2억에서 뭐 5억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이나 연금 같은 거 깨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지. 네네. 방금 유진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약간 머리를 맞은 것처럼 좀 깨닫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 좋아요. 저는 달팽이즈님이 행복하게 저는 내 집 마련하시고 거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요? 네네. 감사합니다. 구리 장제호수공원을 갔다 오셨죠? 네네. 어머,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아, 진짜요? 네, 최근에 갔다 와서 이제 부동산도 들리고 이제 그 분위기도 좀 보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가격대가 6억대 괜찮긴 하죠. 근데 네. 지금 가서 보신 것처럼 이제 네. 8호선이 뚫려가지고 교통도 편리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 사연자님만 느낀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나 봐요. 아, 그래서 네네. 그 호가가 별로 네. 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요즘 맞아요. 같은 시기 보면은 좀 좋은 단지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나 이런 지역들도 약간 호가가 아까 실거래된 거보다 지금 네이버에 네. 나와 있는 매물들이 조금씩은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8호선 개통한, 별내선 개통한 이쪽은 교통 편리성으로 인해서 네. 아직은 이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고 좀 이렇게 가격대가 좀 유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거래가보다 좀 더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시려고 하면은 조정이 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는 분들도 여기 교통 편리해져서 너무 좋겠다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네. 이제 사시는 분들도 여기 교통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 이게 해결됐으니 앞으로 네. 더 많이 오를 거야.
이러한 기대 네. 심리가 다 매도자분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하거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네. 저희 아이가 내년에 고3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광주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대로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너무 잘해요. 진짜. 아니, 진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 이제 서울대를 갈 정도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 나 서울대 가서 서울에 나 혼자 살고 이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과연 내가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고민돼. 이러면서 집과 가까운 지방대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말 해주고 싶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어요? 서울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이야. 이야, 기가 막힌다.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이에요. 약간 저울 치러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또 강조하는 말이 영끌하지 말아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충분히 그럴 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울대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거 있어요, 더? 좀 더 네. 댓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될까? 약간 이 생각이 지금 약간 들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고 싶은 동네를 막 찾아봤을 때 현금을 생각보다 이제 다 부동산에 때려 넣는다는 게 사실 이게 뭐 중도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요새는 신축을 저희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인테리어 같은 건 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 또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네. 약간 그런 비용도 현금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용기가 없어져서 6억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일단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인테리어 견적 내보셨어요? 견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집이 정해지진 않아가지고 그쵸. 견적을 직접 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하나인데 본인이 지금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진짜일까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일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찾아보면 네. 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럼 인테리어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20평짜리 집을 사면 얼마가 들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네네. 어떤 거를 하고 그러면 예산이 잡힐 거 아니에요. 거기서 뒤로.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머릿속에서 이걸 네. 하자니 이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냐면 이 내 집 마련이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저는 우리 달팽이 집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달팽이 집님이 추구하는 삶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집에다가 내 돈을 다 깔고 하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결국에 출발을 하려면 첫 번째 뭔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 전화를 끊고 먼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떻게 살까 앞으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10년 뒤에 우리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네. 40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해봤어?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안 정해지니까 뭐 누가 신축이 좋다고 하면 신축 가야 될 것 같고 누가 환경이 좋다고 쾌적한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막 호수공원 가야 될 것 같고 네. 누가 뭐 굳이 왜 나가냐 서울에 있어야지라고 하면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돈벌이가 중요해요. 나는 자산이 제일 중요해. 어찌됐건 간에 내 집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비로소 조언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입장이 정해지면. 근데 지금 본인도 글쎄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다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저나 유디님이나 코크님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럼 본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남편분하고 얘기해서 정해보시는 걸로 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게 저 유디님 코크님은 그냥 정확하게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만 놓고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냥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전제로 얘기하면 그 답이 유디님이 준비한 답인 거예요. 네. 저라면은 8억 넘는 거 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까 본인이 네. 주식, 연금 이런 걸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변액보험 얼마나 부었어요? 7년 정도? 7년이요? 7년 동안 본인이 만약에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잘했으면? 그거는 진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냥 이게 아까운 거예요. 뇌피셜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좀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투자들이 성과가 난 것 같다. 그러면 네. 이걸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냐면 네. 이 성과의 이유가 명확한가? 나는 이거를 남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즉 투자 후기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걸 반복할 수 있는가? 이게 네. 되지 않으면 그건 운인 거예요. 네.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 네.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좋은 시기,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거를 네. 급을 낮춘다, 나 스스로가. 네네. 그거는 너무 아쉬운 선택인 거지. 내가 우리 달팽이 집님이 내 동생이면 네.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왜 그거에서 얼마나 벌었는데? 이럴 것 같아, 솔직히. 예. 공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 6억대로 집을 사고 싶어?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네. 묻고 싶은 건 어떻게 네. 찾아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8억대, 9억, 7억대, 8억대 아파트를. 이제 부동산 그 홈페이지 같은 데서 네. 금액을 정해놓고 네. 일단은 그 금액대 있는 데를 좀 먼저 다 보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역을 좀 정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이랑 강의를 해요. 네네네. 그거 들어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돈 안 아까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이 나중에 아까 유진님 말한 게 빈말이 아니에요. 네. 진짜 5억씩 벌어져요. 지금 1억 차이가. 왜냐면 제가 2016년에 하나는 4억 4천에 집을 샀고요. 하나는 4억 3천에 샀거든요. 네. 심지어 4억 4천은 구축이고요. 4억 3천은 신축이었어요. 네. 근데 4억 4천에 산 구축은 지금 12억이고요. 네. 4억 3천에 산 신축은 7억 5천이에요. 황당하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돌아가서 보면 만약에 우리 달팽이 집님이 제 상황이면 네. 4억 4천짜리 구축을 사겠어요? 4억 3천짜리 신축을 사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신축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7억 5천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알고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배워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차이가 5년 10년 지나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쉽게 말해 일반인 고수들은. 근데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몰라서 네. 5년 10년 뒤에 후회할 선택을 한다는 게. 그쵸. 그리고 그게 구리의 6억대 아파트는 지금 서울의 7억 8억대 아파트랑 나중에 엄청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셨어요? 네. 부모님들이 서울에 있으라고 그러죠. 네. 다 이유가 있다 그거. 다 그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인데 잘못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부모 마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 거라고 나도 지금 그 마음인 거야. 강의 수강료 절대 안 아까워.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네네. 여기서부터 오지랖이에요. 네. 자, 우리 본인하고 남편분 있죠? 지금 두 분이 1,000만 원을 벌어요. 이 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코크님이 지금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라고 했을 때 본인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 전화 끊고 나서 진짜 소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네, 사실상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저도 해봤거든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묶어버려야 돼요. 그 상황에. 네, 대출을 내는 게 나쁘냐. 무리하면 나쁘죠. 네, 그치만 전략적으로 대출을 이해하고 대출을 쓰는 건 엄청나게 현명한 거예요. 그쵸. 두 분한테는 제가 보기에 대출이 좀 필요해요. 네, 이거 솔직히. 전략적으로. 네, 왜냐면 대출을 내는 순간 두 분이 네.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우리 이거 쓰는 거 맞을까? 우리 여기 이렇게 막 이런 데 돈 쓰는 거 맞을까? 대출 이제 원리금 한번 상환해보면 이제 그 느낌이 빡 와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분의 소득 안정성이 조금 본인보다는 불안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게 될 거예요. 대출하면.
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투자를 실력이 있어서 잘한 걸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결과가 나온 걸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내 소중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5년 뒤, 10년 뒤 나한테 이로울까?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된 거고요. 그 고민이 끝나면 비로소 진짜 정말 어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화 통화가 그냥 뭐 팁을 알려드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네. 사실 저는 막 약간 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기 객관화가 막 엄청 안 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문을 구한 이유도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말껍질을 좀 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달팽이집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연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나 그래도 메타인지 좀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메타인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얘기한 거지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달팽이집님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30대 초반에 결혼한 부부 둘이 3억이 넘는 종잣돈을 가지고 월소득 1,000만 원을 찍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과거의 당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두 분이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사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